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주셨던 질문을 영상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이 되게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 개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지 해서 모아놨어요. 우선 첫 번째로 썸네일 제목이 엄마표 영어의 위험성이라고 해서 올렸던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고학년인데도 그래도 될까요?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계속 그 상태로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혼자 상상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그 상태로 해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재미 위주로 해야 되나를 추측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학년인데도 6학년인데도 계속 재미 위주로 가져가도 괜찮냐라고 문의를 주시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그 address to가 누구였냐면 유치부, 초등 저학년 그리고 어쩌면 중학년까지였어요. 고학년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어 배울 때 고학년은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모국어가 영어잖아요. 걔네들이 배울 때도 계단이 팍팍 올라가요. 초등 저학년 때는 막 그 사이트 월자라고 뭐 on, the 막 이런 거 배우고 있다가 5학년 되면 진짜 갑자기 확 수준이 올라가요. 그게 읽는 수준도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어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학년일 때는 그림책에서 이제 글밥책으로 문고판으로 넘어올 때 정말 글씨 몇 개 없고 그림 많이 있는 그런 문고판에서 점점점 글밥이 많아지는 거로 읽어 나가다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어떤 친구들은 어른들이 읽는 책을 읽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읽는 수준이 안 돼서 초등학교 중학년 애들이 읽는 책을 이제 읽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아예 책을 읽지 않은 친구도 당연히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도 책만 읽었다면 이제는 고학년쯤 되면 학습적으로 물론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 가정도 많이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근데 고학년쯤 되면은 그냥 재미로 읽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어로도 받아쓰기하고 맞춤법 검사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적으로 계속 보강이 돼야 돼요. 이건 실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영어 수업을 듣더라도 그냥 재미로 책 읽고 끝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진짜 엄청나게 에세이를 쓰거든요. 뭔가를 맨날 써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소위 이제 우리나라는 K 문법이다, K 어휘, K 독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또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어 로드맵이라는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 말씀이 다 맞다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서 영어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은 아직은 없으니 이 방법이 그렇게까지 틀리지는 않았나 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는 무조건 좀 한국어로 그러니까 K 문법을 한 번쯤 이렇게 훑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전에는 솔직히 영어식으로 된 문법 그러니까 랭귀지 아츠를 오히려 접하시기를 장려드리죠. 왜냐면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정말 K문법이며 K독해를 막 하다가 결국 고등학생이 되면 누가 더 많이 다독을 했고 누가 더 영어를 영어식으로 배웠는지 그 실력이 뽀롱이 나는 시기가 또 고등학교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설명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잘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을 잘 맞추는 친구가 어쨌든 좋은 성적을 가져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해외처럼 막 에세이를 써야 되고 막 스피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물론 수행평가라는 게 있긴 하군요. 수행평가에서 막 외워서 말하고 막 이런 거 있긴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각했을 때 어쨌든 문제를 잘 맞히는 친구가 영어 성적이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또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거. 영어 공부가 중학생이 되면 영어 공부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더 이상. 한국식으로 된 영어를 배우는 듯한 느낌? 네, 문법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 전환을 조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좀 잘 하셔야지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재미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재미난 책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학업적으로 백업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등 영어 로드맵,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그 영상에 대한 댓글인데요. 학원표에서 홍콩으로 넘어갈까 고민 중인 초고학년입니다. 홍콩하면 신경 쓰이는 게 스피킹이랑 라이팅인데
화상 영어라도 추가할지, 미셸님 아들은 초5에서 중등되면서 스피킹 라이팅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을 주신 분께 오히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아이의 영어 학습에서 목표가 뭔지가 궁금해요. 네, 우리 아이가 내신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해외로 유학을 갈 거야. 또는 뭐 국제 중학교나 국제 고등학교를 보낼 예정이야. 또는 뭐 외고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표가 뭔지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스피킹하고 라이팅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내신 영어가 아니고 진짜 외국에서 공부한 아이들처럼 영어 학습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스피킹과 그 라이팅에 고민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은 한국에서의 영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라는 영어 실력은 스피킹 앤 라이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밸런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능 시험 만점 받으려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기를 우리가 솔직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고학년쯤 되면 K 문법이며 K 독해며 K 내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때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과정을 선택해야 되느냐, 고로 홍콩으로 계속 가져가느냐, 사교육을 가져가느냐의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역시 영어 학원의 스페셜티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잠깐 영어 학원 보냈을 때 저희 아들이 들어갔던 그 반은 국제고 외고를 들어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모인 반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공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 버틸 수 있게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이제 목표지만 그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그때 라이팅이나 이런 거를 막 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스피킹은 했던 것 같아요. 디베이팅을 했던 것 같아요. 디베이트. 근데 어쨌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프로치가 다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보통 어학원에도 좀 달라요. 이 친구가 중학교 가서 내신을 잘 타서 100점을 맞으려고 학원을 가느냐, 이 친구가 국제 중학교나 국제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정말 영어답게 하는 그런 곳을 보내려고 하는 곳이냐, 또는 다 모르겠고 그냥 영어를 재밌게 재밌게 하는 곳이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Those are dolls. 이런 말을 아느냐, 다 알지 못할 수 있거든요. 정말 문법도, 읽을 줄도, 스펠링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의 수준이 예전에는 너무 낮게 보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아이 친구들을 봤을 때 너무 아이들이 높게 평가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 부실한데 너무 자꾸 높게 평가돼서 어려운 책과 어려운 교재를 막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친구는 그냥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교재가 적합한데 아니면 읽는 그 책 역시 그 수준이 어려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막 허세와 막 주변 그런 인식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이 이거 책 읽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거 읽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메인은 아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면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The Story of the World라고 세계사와 영어를 접목시켜서 중학년부터 고학년 때까지 그 교재를 활용했어요. 활용하면서 다독하고 질의응답하고 혼자 서머리하게 하고 그리고 저랑 수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질문을 던지고 아이는 그 답변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레벨 1 through 3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4는 솔직히 좀 그냥 대면 아이가 그때쯤 되니까 책의 그 흐름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돼서 좀 스피킹 쪽을 덜 하고 아이가 혼자 혼공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전 단계 1, 2, 3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을 조금 임프루브 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워드리 와이즈, 그 WW의 패시지 중에 E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휘 문제집인데 어휘를 그 문장 속에 녹여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자꾸 라이팅을 시켜요. 저 그런 것도 했었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재 중에 정말 진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교재 중에 하나가 Great Writing. Great Writing 통해서 저희 아이는 영어 라이팅, 그 에세이 쓰는, 그 글 쓰는 거를 배우면서 아이가 오히려 국어로 글 쓰는 실력이 같이 좀 상승했던
경험을 했거든요. 한국어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세션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아쉽게도. 그리고 저는 또 사교육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데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배우면서 좀 그런 러직을 배우면서 그거를 살짝 한국어로도 좀 적용을 했더니 좀 그럴싸한 글쓰기가 되더라. 그래서 영어 글쓰기 관련으로는 Great Writing 그러면서 같이 문법이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Grammar for Great Writing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또 다독을 계속했죠. 좋은 문장을 많이 봐야 어떤 식으로 내가 써 내려가는지 또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학습을 했죠. 그래서 테드 톡스나 또 뭐죠? 그 21st century 뭐 이런 거 제가 영상 통해서 다 소개해드리고 심지어 공부로도 진행하는 그런 교재들 활용하면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그런 학습을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가 이제 글 쓴 거를 좀 봤는데 그 배웠던 게 갑자기 막 다 날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한동안 책 읽고 서평을 정말 엄청 쓰던 시절이 있거든요. 최근에 너무 책만 읽고 서평을 안 남기니까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평을 쓰려고 좀 노련히 노력을 하는데 글이 안 써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안 쓰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이제 좀 쓰는 그 버릇이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가 또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엄청나게 글을 썼던 사람이라면 어쨌든 그래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시기 때 스피킹과 라이팅은 그런 식으로 해놔서 지금 당장 잘해요 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때 했던 때에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질문은요. 스펙트럼과 WW 영상 올린 거에 대한 댓글인데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WW2 레슨 하나를 하루에 다 끝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의 레슨을 하루에 다 끝낸다고요? 오, 노. 너무 어렵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이고 WW2를요? 3분의 1 정도의 양을 하루에 30분 정도 하는데 힘들어. 그쵸. 3분의 1 정도를 하루에 투자하는 거 힘들죠. 그래서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 쓰는 걸 싫어하는 거는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렇고요.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없어서 그렇고 문장 구조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쫙쫙 써내려갈 수 있는 knowledge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술형 답은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고쳐주는 게 맞나요? 저는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 일부러 많이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같은 맥락이 아이들 저학년 때 일기 쓸 때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 틀렸다고 막 지적질하면 아이가 위축이 돼서 아예 글조차 못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이가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러면서 좀 많이 눈 감아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뭐라도 거침없이 쓰면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좀 그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 사교육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엄마표 영어 교육을 하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의 기도 살려줄 수 있고요. 아이가 많이 쓰면 쓸수록 발전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든 작가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이 써봐야 된다. 결국 해봐야 한다. 많이 쓰고 시행착오 겪고 또 다듬고 이런저런 경험들 하고 하면서 나의 그 글쓰기의 실력이 향상된다?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WW에서 사실 제가 열심히 그렇게 채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틀렸다. 그러니까 완전 컨셉을 잘못 잡았다. 완전 이렇게 답이 완전 엉뚱하다. 그런 거는 조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라고는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답을 열심히 체크는 솔직히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둘째랑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지적질하고 답을 이렇게 맞게 써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교재 통해서 예를 들어 language arts 통해서 she has, he has, I have 그럴 때 I has라던가 they has라던가 he have라던가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이거는 글쓰기를 할 때 코렉션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교재, 그러니까 너가 문법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language arts라는 그런 교재를 투입시키면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쓰기를 또 지켜보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기다려주면서 아이가 주눅들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이가 만약에 너무 어려워한다. 그럼 어쩌면 WW가 사실은 그 미국에서도 현재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어려운 교재예요. 가장 어려운 어휘집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무난하게 조금 더 쉬운 레벨로 예를 들어 스펙트럼 보캐블러리라던가 스펙트럼 스펠링이라던가 파닉스라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쉬운 교재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가 3분의 1을 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럼 4분의 1로 나눠주세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단어를 숙지하는 거 하루, 두 번째 날에 다시 한번 보기 하루, 세 번째 날에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A부터 D까지 하루, 그리고 다시 다섯 번째 날 단어 다시 한번 보기 하루, 여섯 번째 날 E랑 그 나머지 그거 있죠. 그거 푸는 거 하루. 그래서 한 유닛을 일주일 동안 돌려본 적도 있어요. 아예 페이스대로 가시면 되세요. 이거 유닛이 몇 개였죠? 로어 레벨에서는 20개 정도 있지 않았나요? 15개 또는 20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또 오래전 얘기라. 그런데 일주일에 한 유닛을 끝낸다. 그런데 진짜 완전 알짜배기로 열심히 잘한다. 속도 분명히 붙고요. 그리고 단계 넘어갈 때 북2에서 북3로 넘어갈 때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3에서 4 넘어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또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챌린징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급하게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 나 좀 했는데 반 정도 풀었으면 나 진짜 여기까지 했어. 되게 뿌듯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성취감을 반복해서 느끼게끔 하시면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이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실력 향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쓰는 거 싫어하는 거는 국어를 보시면 아세요. 국어로도 쓰기가 싫어한다. 그럼 영어로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친구는 진짜 희박하겠죠. 국어도 영어도 쓰기를 힘들어한다. 그럼 그 쓰기 관련으로 이제 서포트가 들어가야겠죠. 네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펙트럼 라이팅이라던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국어로 라이팅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쨌든 라이팅 스킬이 어느 언어로든 향상이 되면 같이 비스무리하게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스트래티지는 비슷하니까. 네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댓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이시고요. 독서록을 작성한다고 집에서도 하겠다고 사달라고 해서 노트는 일단 샀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집에서는 한글책을 하려고 해요. 영어 도서관에서 내준 숙제로 독서록을 쓰는 걸 보여주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책에 있는 문장 몇 개만 갖고 와서 그대로 쓰고 말더라고요. 주제문이 뭔지 이런 리딩 교육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고 책 주제도 다양한데 독서록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독서록 쓰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경험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서록 쓰는 거 관련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독서록을 쓰는 건 독후 활동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읽은 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그런 경험담이나 나의 생각을 녹여서 이 책에 대해서 나만의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담아서 써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록을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책이 두껍든 얇든 간에 어쨌든 그 전달하려고 하는 그 저자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찾아내서 나의 생각을 담아서 이제 뭔가를 써내려 가는 거죠. 독서록 쓰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관련으로 제가 책 추천해 드릴게요.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제가 첫째 때 봤던 책이고 지금 둘째 때랑도 보고 있는데 글 쓰는 방식에 대한 글쓰기 타입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보면서 아이랑 좀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숙제로 주요 내용을 써봐라. 이거는 조금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결국은 물어보는 건 이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제는 무엇인가, 혹은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완전 이해를 못해서 헛다리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아이랑 같이 읽어보시고 그 책에 대해서 너는 이거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이 캐릭터들은 왜 이랬는지, 걔네들은 행동이 왜 이랬는지 이런 식으로 자꾸 책 수다를 하다 보면은 아이도 책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저자가 여기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얘는 왜 이러지? 여긴 어디지? 뭐지? 이러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딱 책을 읽고 덮고 나서 내가 뭐 읽었지? 가 아니고 그때 대목에서 그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 이런 식으로의 훈련이 됩니다. 그거를 부모님과 책 수다를 했던 거를 독서록이라는 그런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는 게. 그런 훈련을 저학년 때부터 하면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 방법을 모르시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른들도 이제 책을 읽고 서평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평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긴 책을 읽고 딱 책을 덮자마자 자, 이제 나는 서평을 써야지 컴퓨터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장정의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나 뭐지? 나 책 읽었는데.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 네네. 저 솔직히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하도 안 쓰다 버릇하니까. 그래서 제가 미자모 카페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많이 보시고 서평 쓰는 그런 스킬을 쌓아가시면 나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이 됐을 때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독서록은 이렇게 쓰는 거고 서평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아이에게 코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많이 써버타면. 그래서 미자모 카페에서 정말 활발하게 서평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초반 때 대비 지금 정말 서평 전문가들이 저희 미자모 카페에 엄청 많거든요. 진짜 글이 좀 장난 아니에요. 다 작가들.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쨌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자문을 구할 때 조금이라도 이제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관련으로 부모님도 아이도 같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쓰면 되는지 좀 같이 배워 나가시면 부모님도 아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 책 제목들 나열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그동안 주셨던 질의응답 영상 통해서 필터링 없이 답변 드려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에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